안녕하세요. 새해 인사드리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가 되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잖아요.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이맘때쯤 되면 작년에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책을 하면서도 또 색다른 계획을 생각하면서 설레기도 하잖아요. 진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것 같은데요.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? 뭐 아예 그조차도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저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정말 지극히도 평범했던 제가 고민했던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꼭 해 주고 싶은 말들로 준비해 봤습니다. 일단 꿈이나 목표조차 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.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정말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시라면 차라리 스스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.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한 페이지에는 좋아하는 것, 한 페이지에는 싫어하는 것, 뭐 또 다른 페이지는 뭐 내가 겪었던 역경이나 내가 잘하는 것,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 보는 거예요. 이때 주의할 점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도 못할 정도로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것에 곱하기 같은 걸 적는 것처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들로 페이지를 채우는 거예요.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과정은 엄청나게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가치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엔 사람들이 뭘 하자고 하면 좋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. 그렇게 그대로 대학교를 가니까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서 겪는 역경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좋고 싫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자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많은 경험으로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자기 계발서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, 어디에 더 예민하고 무엇에 쉽게 지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어렵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풀배터리의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종합적인 심리검사 테스트 같은 건데 지능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취약한지, 어떤 방식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어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더 테스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'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'라는 이 시기가 왔더라면 저는 차라리 "어떤 기술을 하나 익혀라."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기술은 익혀두면 반드시 써먹는 날이 오더라고요. 무언가 목표를 잡기 전에 헤매고 있을 때 '한 번쯤 기술이라도 익혀보면 좋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럼 어느 정도 스스로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도대체 '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.'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울 때 '우리는 사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중에 뭘 선택하지?'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. 꿈이나 목표는 좀 멀어 보이지만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건 조금 그나마 쉬우니까요. 근데 이때 도움이 되는 건 잘하느냐 좋아하느냐가 아니더라고요. 왜냐하면 잘하는 것, 좋아하는 것 모두 싫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에요. 제가 공감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 PD셨던 이동원 PD님의 책 월급쟁이 이 PD의 사생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뭐 영수증을 수없이 붙여 가지고 증빙 서류를 내고 예산안을 짜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진짜 다른 일들도 다 그래요. 많은 일들에는 우리가 진짜 분명히 싫어하는 순간이 있고 심지어 그런 순간들은 남들이 잘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알아차리기 더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 방향을 딱 정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도 '난 이 목표, 이 직업을 할 건가?' 이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뒤에도 '하고 싶다. 괜찮다.'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하고 싶다라면 저는 적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. 나에게 딱 맞는 분야?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소질?
이런 걸 적성이라고 하는데요. 저는 정승재 선생님의 한 영상을 보고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. 적성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분야에서 '아 내가 이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' 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. 뭔가를 보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'어 왜 이렇게 하지 않지?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?'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적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분야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좋은 적성이 되더라고요. 학교에서 PPT로 발표를 하는데 동기가 PPT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'아 질 수 없지.' 하면서 PPT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또 포토샵을 배우는 학교 특강이 있었어요. '얼굴 포토샵도 못하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?'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인들이 디자인을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게 됐는데 진짜 넘사벽인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을 보게 됐어요. '아 이건 진짜 내가 해서 안 되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려던 딱 찰나에 '어 근데 아직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가망이 없다면 포기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?' 라는 생각을 가지고 '이 수준까지 오면 그때 포기하자.'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놓지 않았어요. 그래서 '열등감이 꼭 나쁜 요소는 아니다.'라는 생각도 했었고요.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수없이 되새기는 작업이 필요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디자인을 처음 할 때 진짜 허접한 제 실력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때부터 뭐 걸어 다니는 거리, 버스, 학교에 있는 뭐 간판이나 전광판, 뭐 전단지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뜯어보면서 다녔어요. '아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보통 쓰는구나.'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계속 인식하면서 가니까 그런 감각들이 언젠가부터 저에게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만약 정말 운이 좋게 누군가에게 물어볼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올바르게 질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. 궁금한 건 웬만하면 다 검색으로 알아보시되 끝끝내 뭐 검색을 해도 절대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알아보고 질문하는 건지 그 질문에서 알 수 있거든요. 전 어릴 때부터 모르면 좀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은 뭐 유튜브나 챗GPT처럼 좋은 툴들이 너무 많잖아요. 잘 모를 때는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면 진짜 인생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럼 방향을 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진짜 처음에는 모두가 의지에 불타오르잖아요. '아 이것도 할 거야. 저것도 할 거야. 난 다 할 수 있어.'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답답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. 누군가가 뭐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뭔가 죄책감?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. 제가 의외의 취미가 있는데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어떤 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걸 자주 체크해요.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. 뭐 새로 생긴 가게들을 보면서 '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?'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너무 자주 올라오는 채용 공고는 '아 뭔가 여기는 문제가 있구나.'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해요. 어느 순간 '아 일을 쪼금이라도 해 볼까?'라는 생각이 들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.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. 사람과 멀어지면 뇌가 굳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사람들과 관계를 쌓다 보면 이게 사고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로 인해 얻은 돈은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안정감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. 사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나면 분명히 정체되는 시기가 오잖아요. 누구나 지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막 이런 일을 당할까 싶은 사건들 있잖아요.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가장 절박한 사람에게 이런 일은 찾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알바를 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수거체이었고 그래서 가해자가 된 경우도 가까이서 봤거든요.
물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지만 의심을 많이 하는 건 손해 볼 게 없더라고요. 또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.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.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지금 생각할 때는 막 답답하고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언젠가는 꼭 풀리고 꼭 도와줄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더라고요. 여러 가지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을 흔드는 순간이 올 수 있겠지만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존재해도 되는 세상은 반드시 있더라고요. 실패는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결국 방향을 알려주는 경험으로 남더라고요. 수많은 실수와 실패, 사건들은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곳을 뚜렷하게 보여줘요.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불행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그때가 행운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사해지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지 않더라도 괜찮아요. 많은 역경을 겪어보니까 살아있는 것만큼 기적이 없더라고요. 스스로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라는 그런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운다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하루가 될 거예요. 여러분 이번 한 해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